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파이썬 기초과정에 대해 함께 공부할 김예은 강사입니다. 파이썬은 단순하면서도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함께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강 파이썬 시작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론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고 또 파이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실습에서는 실습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도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외국인은 본인의 모국어를 사용할 테고 저희는 한국말로 대화를 시도를 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겁니다. 이런 상황처럼 저희가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언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컴퓨터에게 저희가 하기 귀찮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수많은 일들을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자연어라고 하는 걸로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명령하기 쉬운 그런 새로운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계한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반복한다든지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큰 수를 빠르게 계산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컴퓨터에게 시키고 싶은데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라는 언어를 저희가 배워서 명령하기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명령 처리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셰프님으로부터 비밀 햄버거 레시피를 받았습니다. 햄버거 레시피가 1번부터 7번부터 있어요. 이 레시피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1번을 읽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을 읽고 실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 줄씩 읽고 한 줄씩 실행하는 유형이 있을 테고 두 번째 유형은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번과 2번은 동시에 해도 되겠구나. 4번은 미리 해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생각을 해서 최적화를 한 이후에 실행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언어고요. 유형 2번에 해당하는 것이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소스 코드, 즉 우리가 내린 명령들을 한 줄씩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그 다음 줄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언어인 반면에 이제 컴파일러 언어는 저희가 내린 명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령한 내용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에러, 오타 같은 에러가 있으면 아예 실행 자체가 되지 않는 반면 실행 자체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전체를 다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 실행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터프리터 언어는요. 한 줄씩 한 줄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시킨 그 코드 한 줄 내에만 문제가 없으면 실행이 잘 됩니다. 대신에 최적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실행 속도가 느리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공부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코드를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시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쉽고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기능을 하는 C 언어의 코드와 파이썬의 코드를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C 언어는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이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에 파이썬은 단 한 줄로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썬을 배워서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이썬은 특히 어떤 일들을 잘하는 언어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웹 프로그래밍 분야에 굉장히 강합니다. 인스타그램, 구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 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 분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치를 계산한다던가 뭐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파이썬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반면에 파이썬이 잘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나는 파이썬을 배워서 어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으로는 아직 어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프로그래밍용 언어를 따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고 파이썬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실습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환경을 설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실습 환경에서 간단하게 파이썬 문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막 혼용해서 쓸 건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한다, 프로그램을 짠다 이런 이제 단어들을 많이 쓸 건데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입력한다, 작성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많이들 코드를 작성한다, 코드를 짠다, 코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니까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지? 라고 이제 헷갈리시지 마시고 저희가 배우는 이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메모장 같이 생긴 이런 텍스트 에디터에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실제 파이썬 엔진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창에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런 창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에러가 난다고 했을 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잘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코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보통 IDE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통합 개발 환경은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 하면 첫 번째로 텍스트 에디터, 메모장 같이 생긴 뭔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파이썬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이 구동되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뭐 따로 파이썬을 설치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배울 테지만 뭐 이런 덕스트링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에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디버깅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IDE에서 우리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이런 IDE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파이썬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스파이더라고 하는 IDE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컴퓨터에 스파이더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운영체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선 PPT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에 스파이더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어떠한 이제 링크들이 뜰 거거든요. 아마 맨 위에 뜨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윈도우용 버튼이 나오실 거고 iOS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iOS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설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겁니다. 그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을 누르시고 뭐 어떤 질문을 하면 네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통하셔서 스파이더를 설치하셨다고 가정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화면도 스파이더 화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파이더를 다 잘 성공적으로 설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첫 화면을 띄우시면 아마 이렇게 생긴 창이 뜰 겁니다. 이 스파이더 초기 화면을 보시면 크게 세 분할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이 코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코드 작성하는 곳이고요. 이곳을 이제 텍스트 에디터 또는 코드 편집창 이렇게 부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기서 가장 많은 작업을 하게 될 거고 뭐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화면에서 텍스트를 입력해봤는데 좀 너무 글씨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버튼 누르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가 커지고요.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버튼 누르시고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가 커집니다. 그리고 작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또는 커맨드 버튼을 누르시고 마이너스, 빼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창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콘솔이라고 부르는 창이고요. 실제로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고 결과가 보여지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in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입력했는지 이렇게 넣어주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out이라고 글씨가 보이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하나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out이라고 해서 이 결과를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뭐다라고 보여줄 때는 out이라는 글씨 옆에 나타난다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 창도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아까랑 비슷하게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비슷하게 작동을 하실 거고요.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시프트를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시면 커집니다. 그리고 작게 하려면 커맨드 마이너스 누르면 다시 작아집니다. 이거 이용해서 설정 편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탭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 모든 탭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실습을 진행하다가 이런 탭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파이더 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첫 파이썬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코드 에디터 창으로 넘어와 주시고 저를 따라서 그냥 타이핑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코드인지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프린트 괄호 열고 따옴표, 쌍따옴표도 상관없고 헛따옴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 누르시면 이렇게 쌍이 맞춰져서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영어로 Hello World 라는 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고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은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거를 한 줄을 복사해서 여기 콘솔 창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콘솔 창의 결과로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출력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에디터에서 바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커서를 해당 줄에 놓고 Alt Enter를 누르시면 됩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한 줄.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좀 특별한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코드 위에 한번 샵 %%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어떤 구분선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영역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셀도 또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셀이 또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셀을 통째로 실행을 시킬 수 있거든요. 셀 안에 코드가 이렇게 여러 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셀 하나에 있는 모든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세 줄 코드가 동시에 실행이 되죠. 이렇게 셀 자체를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는 Shift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Shift 엔터를 눌렀을 때도 이제 코드 세 줄이 동시에 실행이 됐는데, 이번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커서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봐주세요. 커서가 이제 셀 두 번째 셀의 앞에 이제 와 있죠. 여기서 또 이제 Shift 엔터를 눌러볼까요? 커서가 다음 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와 Shift 엔터 둘 다 셀을 실행시키는 이제 단축키긴 하지만 Shift 엔터는 다음 셀로 커서를 이동시킨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이 작성된 파일을 이제 소스 코드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걸 아무데나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폴더를 지정해서 여기다가 이 소스 코드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으겠다 하는 그런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줍시다. 그런 폴더를 작업 공간 또는 워킹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작업실이 될 폴더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 공간을 설정을 해볼 건데, 이 작업 공간 설정하는 방법은 파이썬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어떠한 이제 파일 경로가 나와 있어요. 이 경로가 현재의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공간 말고 새로운 작업 공간을 마련을 하려면 그 오른쪽에 있는 폴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 어떠한 이제 파일 브라우저가 뜰 텐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작업 공간에 들어가셔서 여길 내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하겠다 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만드셨고요. 기존에 있는 폴더를 이제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다 설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작성한 이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이 소스 파일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디스크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 컨트롤 S 아니면 커맨드 S 누르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소스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파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적어 줄까요? 저는 실습 01번 하고 이제 파이썬 시작하기라는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p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파일의 확장자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확장자는 컴퓨터가 이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파일이다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y라는 부분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남겨두시고, 혹시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보이셔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py라는 부분은 확장자다. 컴퓨터가 이게 파이썬의 소스 코드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작성하신 파이썬 코드를 저장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코드를 작성해 본 김에 몇 가지 이제 파이썬 문법을 배워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 첫 번째 문법. 다시 이제 PPT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거는 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어에도 문법이 존재하고 한국어에도 문법이 존재하듯이 이제 파이썬에도 문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제 보통 신텍스라고 부르고요. 이 문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24강을 통해서 이 문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문법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샵이라는 문자 이후에는 코드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주석이라고 부르고요. 이 샵 뒤에 있는 샵 이후에 오는 부분은 파이썬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코드 짜는 게 단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달 전에 내가 짰던 코드를 다시 열어볼 수도 있고 내가 짠 코드를 남이 볼 수도 있고 남이 짠 코드를 제가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내가 짠 코드도 제가 다시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남이 짠 코드를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걸 왜 이렇게 짰지?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샵하고 부연 설명을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목적을 위해 짠 코드다.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짰다. 라는 식으로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이제 서로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저희 스파이더 화면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이미 주석을 많이 달아놨네요. 그쵸? 그래서 샵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셔도 되고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파이썬이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을 활용하셔서 코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두 번째 문법은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부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부르는 단어들은 이미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그 키워드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각각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기억해 주실 거는 얘네들을 스파이더 창에서 스파이더 텍스트 에디터에 입력을 하면 보라색 또는 주황색으로 표시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입력을 했는데 색깔이 보라색이나 주황색으로 바뀐다고 하면 아 얘는 지금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키워드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문법에 대해서까지만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들여쓰기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사실 이 들여쓰기 또는 공백 개수에 대해서 다른 언어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썬만 이 들여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들여쓰기는 보통 탭 버튼을 이용해서 합니다. 탭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비읍이라는 키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탭 버튼을 누르면 이 텍스트 에디터에서 공백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효과로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법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엔 탭 버튼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꼭 탭 버튼을
쳐주세요. 거기에 나는 탭 버튼 말고 공백을 여러 개 쓸 거야 하면 에러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기도 하고요. 에러가 나지 않더라도 의도한 기능과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코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이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고 계속해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별거 없을지라도 여러분 스파이더 창에 이렇게 이런 코드도 적어보고 저런 코드도 적어보고 이런 타이핑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1강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로그래밍의 재료가 되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24편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